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다 끝냈던 것 같아요. 3장까지 다 끝냈고, 3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했던 건, 1법칙이 무엇인가? 내부 에너지는, 그죠? 토탈 에너지는 언제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법칙으로서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헤르미트 자유에너지랑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맥스웰 릴레이션십까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에너지가 무엇인가? 에너지랄까? 피지컬리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또 안 됐니? 하면 됩니까? 시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 걸 까먹었잖아. 이번 시간부터는 이런 에너지, 앞서서 배웠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이 어떻게 피지컬리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언적으로 알고 있었던 피지컬한 인포메이션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릴레이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5장부터 할 거고, 4장부터 할 거고, 그래서 4장부터는 사실 여러분들께 개념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4장부터는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일반화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던 그런 화학적인 반응들, 화학적인 모습들이 지금부터 나타나게 때니까, 지금부터 그걸 공부할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수업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죠. 자, 그러면 4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 4장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죠? 책에 뭐라고 써있죠? 물리적 전환? 그렇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죠. 그죠? 페이지 트랜지션이 나와요. 4장에는 페이지 트랜지션이 나와요. 어떤 거에? 퓨어 서브스턴스에. 그죠? 하나의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의 상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4장에서 일단 이걸 이해하는 이유는 단일 물질의 상변화가 가장 간단한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화학적 변화로부터 복잡한 화학적 변화로 저희가 한 칸 한 칸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4장은 페이스 트랜지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 pure substance가 페이스 트랜지션을 해요. 그죠? 이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 페이즈 트랜지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상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변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상은 왜 변하죠? 가만히 있는 물질이 왜 상이 변하지? 상이 뭐죠? 상?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죠? 상? 고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솔리드나 리퀴드 같은 경우는 상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퓨어 머티리얼일 때 사실 리퀴드랑 가스는 상이 하나인데, 솔리드는 상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상이 여러 개인 물질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상이 여러 개예요. 사실 솔리드에서는. 그죠?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랑 그래파이트 둘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이 여러 개죠. 사실 그 두 상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굉장히 많은 상들이 있어요. 솔리드에서의 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솔리드는 고정된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가 변화된다면 그건 다른 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상이 변화한다. 상이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의 변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 상이 변화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어차피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이 변한다고 생각합시다. 상이 변해요. 그럼 상은 왜 변할까? 왜 변하죠? 상은? 응? 분자 사이의 결합. 바뀌어서. 그게 왜 바뀌죠? 응? 그죠?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바뀌는 거죠. 그죠? 왜 바뀌죠? 깁스 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어떤 페이즈 중에서 깁스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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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이 깁스 에너지가 델타 깁스 에너지 언제? P와 T가 일정할 때 델타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게 바뀐다. 0일 때는 뭐라고? 0일 때는? 그죠? 0일 때는 리버서블인데 우리가 미소 구간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0일 때? 0일 때는 이퀄리브리움이다. 델타지가 0일 때는 이퀄리브리움이고 델타지가 네가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결국에 이퀄리브리움이 됐어. 지금 at this state에서 이퀄리브리움이요. 그러면 델타지는 몇이다? 0이다. 그럼 G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델타지가 0이다. 그러면 G 값이 안 바뀐다. G 값이 안 바뀌려면 어떻게 되죠? 얘네하고 같아야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델타 G 값의 절대값, 깁스의 프레이너지의 절대값이 제일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에퀄리브리움을 만족하려면 어떤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는데 이퀄리브리움을 만족한다는 건 결국에 무슨 의미다? 이 시스템에서의 절대값 G 값이 가장 최소화된 상태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퀄리브리움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저희가 얘기할 건 이퀄리브리움이에요. 그죠? 저희가 더모다이내믹스 처음에 할 때 키네틱스와 더모다이내믹스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더모다이내믹스는 리액션의 방향을 의미하죠. 그죠? 방향을 알려줘요. 이 리액션이 가능한지, 이 리액션의 방향은 어떤 쪽인지, 어떤 것이 가장 이퀄리브리움으로서 안정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카이네틱스는 그렇다면 그 리액션의 속도는 얼마냐를 이해해 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해야 될 거는 이 더모다이내믹스와 키네틱스예요. 그죠? 여러분 배우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더모다이내믹스와 키네틱스다. 키네틱스는 속도고 더모다이내믹스는 방향. 이걸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방향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죠? 이번 학기에 방향을 배우시고 아마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피지컬 케미스트리 두 번째를 들으시면 키네틱스를 배우겠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키네틱스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라는 건 어떤 것인지, 에너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리액션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리액션의 스피드는 어떻게 되고, 레이스는 어떻게 되고, 디퓨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그 리액션이 할 때 어떠한 피지컬한 모션들이 나타나는지를 또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얼개가 갖추어진 지식의 어떤 그 사이언티픽한 그 지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거는 이 델타 G값, 델타 G? 그치? G값. 이 G값을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저희가 앞서서 3단원에 끝날 때 저희가 뭐라 그랬죠? 제가? G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한 거죠. 그죠? 우리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G값, G가 뭔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장장 반학기 이상을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 시간에 아니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아니면 중학교 화학 시간에 에너지라고 배웠던 것들, 흡열 반응한다, 발열 반응한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저 낮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냥 얘로만 바꾸시면 그러면 그게 위로 밸류다. 여러분들이 얘를 끌어오는 데까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이걸 조금 뒤에 배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는 얘를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시스템 내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낯설거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끌어와야 될 개념은 있어요. 한 가지 끌어와야 될 개념이 뭐냐면, 자, 얘는 에너지죠. 에너지 텀이요. 여러분들 그 리액션을 공부할 때나 일반 화학 시간 뭐 여러분들 예전 그 수업들을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 텀으로 썼나요? 에너지 텀 뭔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뭐죠? 이게 줄 쓴 적 있나요? 줄로 뭘 계산한다. 나는 줄로 뭔가 계산해봤다. 그런 적 있나요? 없을걸?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단위가 뭐죠? 네? 칼로리? 아휴, 그거랑 줄이랑 뭐가 다르니? 똑같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쓰던 단위는 다 줄퍼몰이에요. 그죠? 얘는 양적 단위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얘는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질적인 특성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바뀌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애톰이 있어.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컴포넌트의 페이지가 바뀌고 싶어. 그러면 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질적인 특성이 중요한 거지. 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고 적고 많고 물론 농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컴포넌트의 특성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깁스 에너지도 깁스 프리 에너지도 뭘로 나눠진다? 뭘로 나눠야 된다? 몰스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몰스로 나누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겠죠. 그죠? 우리 언제나처럼. 그죠? 우리가 에너지에다 M 썼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항상 얘도 이렇게 썼고 포메이션 에너지 계산할 때. 그죠? U도 몰라 에너지 다 썼잖아요. 깁스 프리 에너지의 몰라 에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요거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른다. 그죠? 요게 케미컬 포텐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한다? 리액션을 볼 때 맨날 우리가 비교하는 게 뭐다? 케미컬 포텐셜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항상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쓸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떠한 스테이트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알파라는 페이지와 어떤 베타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얘네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반응이 없죠. 이때를 뭐라 한다? 얘네 둘 사이에 에퀄리브리움이 있다. 평형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함께 나타날 거야. 그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니까 함께 나타날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알파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이 베타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보다 크다. 이런 상태야. 지금 상태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면 얘가 일정한 컨스턴트라고 생각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다 이쪽으로 바꿔서 얘로 나타날 거야.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가 사실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이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거.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게 뭐죠? 뭐랑 같죠? 이거? 이게 제2법칙이잖아요. 그죠? 저희 계속 제2법칙을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얘기하던, 케미컬 포텐셜을 얘기하던, 그게 다 뭐다? 제2법칙이요. 그죠? 제2법칙이 뭐예요? 델타 S 토탈이 이게 0보다 언제나 크다. O이지. 그죠? 그죠? 이걸 다시 쓰면 뭐야?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죠? 이걸 미분소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얘를 다시 나타내면 Q 리버서블 T, 그죠? 마이너스 DQ T, 얘가 이걸 거고, 그죠? 얘를 다시 쓰면 얘를 컨스턴트 프레셔에 다시 쓰면 얘를 H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TT 있으니까 T 날리고, 그죠? T를 이렇게 날리면 안 되지. 아, 이걸 지우고 컨트롤 G를 누르려고 그랬어.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많네. 컨트롤 너무 쓰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그냥 S죠. 그냥 S. 시스템 S. 그러면 TT 곱하면 여기가 T, DS가 될 거고, 그죠? 여긴 뭐죠? 여긴 그냥 나눠질 거고, 그죠? 그죠? 이거 네거티브 곱하면 DH-T, DS. 이게 0보다 작을 거고, 그죠? 이게 뭐라고? 이게 DG의 언제? 컨스턴트 T에서. 그죠? 아까 컨스턴트 P가 여기에 하나 걸렸잖아요. 컨스턴트 P랑 가정이. 그러니까 P가 일정할 때 DG가 0보다 작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완전히. 여기서부터 완전히 똑같은 식이고, 얘를 몰라 에너지로 바꾸면, 얘를 질적인 프로퍼티로 바꾸면 그냥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냥 이건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식이요. 다 똑같은 식. 그죠? 이 똑같은 식들을 이걸로 이용하겠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약간 구구단 외운다는 느낌으로 아시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할 때 뭐 몇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데 계속 더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트만 이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케미컬 포텐셜을 이용할 거예요. 그죠? 원래 사실 케미컬 포텐셜을 이거랑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왜 무리가 있죠? 그냥 환경에 따라 바뀌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왜 바뀌죠? 컴포넌트가 여러 개일 때 케미컬 포텐셜은 사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얘가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미분할 때, 편미분을 하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정해져 있을 때, 나머지 컴포넌트는 일정하다고 생각될 때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사실 요게 몰라지는 이제 피어 서브스턴스를 가정할 때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어 서브스턴스 쓸 때는 당연히 얘가 얘죠. 얘가 얘. 무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피어 서브스턴스가 아닐 때, 컴포지션이 많을 때, 컴포넌트가 많을 때는 사실 얘가 문제가 있다기보단 요렇게 쓰기가 좀 어렵죠. 이게 몰라주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인바이러먼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G값이 어느 정도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케미컬 포텐셜을 이용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4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값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페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페이즈. 자, 페이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신 그래프가 있어요. 많이 보신 그래프가 있어요. 자, 퓨어 컴포넌트. 하나의 단일 물질이 있어요. 단일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페이즈 다이어그램.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죠? 결국에 기체, 액체, 고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그릴 때 우리가 템퍼러처와 프레셔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상태 방정식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죠? 베리어블이 몇 개죠? 어떤 물질의 상태를 이해할 때 베리어블이 몇 개죠? PVT, PVTN, 그죠? PVTN 있죠? 4개예요, 보통. 근데 얘는 퓨어하잖아. 그죠? 그게 N이 없죠? 컴포넌트에 N이 없죠? 그러면 3개잖아요. 그죠? 3개인가요? 진짜? 아니죠. 하나는 얘네 둘로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고 V는 몰라 V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V는 몰라 V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만 알면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태 함수는 P와 T에 대한 함수예요. P와 T에 대한 함수. 그럼 이걸 그려볼게요. 자, 상태 함수 어떻게 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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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여기가 뭐죠? 여기가 어디서 고 이랬는데 여기가 가스죠. 템퍼러처가 높고 프레셔가 낮은 상태. 그죠? 여기 가스예요. 여기 뭐죠? 여기가 솔리드예요. 여기가 몇이죠? 뭐죠? 여기가 리퀴드일 거예요. 그죠? 여긴 뭐죠? 여기가 크리티컬을 또 못 쓰죠. 크리티컬 포인트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예전에도 말을 했어요. 어디서 말했죠? PT 다이어그램 말고 PV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뭐죠? 여기가 트리플 포인트. 그죠? 삼중점이라고 부르죠. 그죠? 삼중점. 요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나오지. 제너럴한 어떤 싱글 컴포넌트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왜 어떤 싱글 컴포넌트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이유는 베리어블이 P, T 밖에 없으니까. 그죠? 베리어블이 P, T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싱글 컴포넌트가 아니야. 만약 싱글 컴포넌트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분율에 대한 컴포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없겠죠. 사실 2차원적으로 그리기 어려워요. 그죠? 그거를 2차원적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 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싱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PT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다이어그램 아닙니까? 요거? 그죠? 그래서 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죠? 크리티컬 포인트? 템퍼러처도 높고 프레셔도 높을 때. 그죠? 이거 언제 이런 거 있죠?
볼륨과 프레셔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제가 페이지가 변할 때 페이지가 변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 체인지가 있을 때 이때가 페이지가 변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게스면 여기는 리퀴드일 거야 라고 이해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이런데 템퍼러처를 높이면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얘가 아이디얼 가스에 따를 거야. 그죠? 아이디얼 가스를 따를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이렇게 변곡점을 갖는 애가 있다. 그죠? 이게 변곡점을 갖는 애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변곡점의 프레셔 요걸 크리티컬 프레셔 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게 템퍼러처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프레셔와 요 템퍼러처 넘어갈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넘어가는 애. 요 프레셔를 넘어가고 템퍼러처를 이게 넘어가는 애. 이거 뭐라고 했죠? 요때 물질을? 요 상황이 여기서 어디예요? 프레셔는 여기를 넘어가고 템퍼러처는 여기를 넘어가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죠? 똑같은 구간이죠. 지금. 그죠? 똑같은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얘네가 뭐다? 어? 플라즈마일 수도 있지. 플라즈마일 수도 있는데 플라즈마 아니고 여기 있는 유체가 뭐다? 이 유체가 초임계 유체. 그죠?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는 유체다. 어? 그죠? 플라즈마는 프레셔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되지. 플라즈마는 그거잖아. 가스와 가스 어답트까지 떨어져 나가는 아연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를 높여주면 안 돼요. 플라즈마는. 그래서 여기는 초임계 유체.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액체도 아니고 유체도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 어딘가. 액체와 기체의 계면이 없어지는 상태. 크리티컬 플루이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그죠? 초임계 유체. 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솔리드는 사실 솔리드는 이 위에 다른 페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왜냐? 솔리드는 내가 같은 하나의 컴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컴포지션끼리 서로가 서로를 리지드하게 잡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서로가 서로를 잡고 리지드하게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해서 리퀴드나 가스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랜덤하단 말이에요. 이미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특별한 랜덤네스를 특별한 어떤 클래시파이된 다른 페이지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솔리드는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거라서 맨 뒤에 나오는 얘기라서 그냥 하나를 덧붙이자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도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됩니다. 리퀴드도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돼요. 사실 페이지 세퍼레이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 하나의 싱글 컴포지션이 들어가 있는데 혹은 여러 가지 멀티 컴포지션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얘네를 여길 보나 똑같다. 그런 상태. 여길 보나 똑같은 상태. 그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게 하나의 페이지. 그죠? 근데 여길 보나 똑같을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죠? 그런 다른 방식들이 다 페이지예요. 그 대표적인 페이지가 고체, 액체, 기체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하나의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드는 걸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학부 마칠 때까지도 아마 액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루션 보통 액체를 말하긴 하지만 액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믹스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랜덤한 원 페이지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컴포넌트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딱히 많지 않아요. 오늘 할 일이 딱히 많지 않고 요걸 이해하면 끝입니다. 요거. 자, 여러분. 그러면 요 그래프를 찬찬히 뜯어봅시다. 요 그래프를 찬찬히 뜯어볼게요. 자, 요거는 P와 프레셔와 템퍼러처로 이루어진 모든 어떤 상태예요. 그죠? 이건 모든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가스, 솔리드, 리퀴드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때는 페이즈가 몇 개죠? 이때는 페이즈가 하나예요. 그죠? 이때는 페이즈가 하나야. 그죠? 이때는 그럼 왜 솔리드 페이즈야? 이때 솔리드 페이즈인 이유는 뭐죠? 그죠? 이 프레셔와 이 템퍼러처에서 솔리드의 뭐가 제일 작다? 몰라,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다. 그죠? 그러니까 즉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다. 이때는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얘는 이퀄리브리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란 건 이퀄리브리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퀄리브리움으로 완전히 최적화됐을 때 얘나 뭘 비교해야 된다? 케미컬 포텐셜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나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다?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작은, 깁스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보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랜덤한 상태를 갖다 놔도, 어떤 랜덤한 상태를 여기 갖다 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보다 얘가 깁스 에너지가 낮잖아. 얘보다 얘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랜덤한 상태가 가스일 수도 있고, 리퀴드일 수도 있고, 뭐 솔리드일 수도 있고, 둘 다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 랜덤한 상태가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러한 스테이트로, 이러한 페이즈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니까? 델타 G가 음수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죠? 그게 동시에 뭐니까? 토탈 엔트로피가 양수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퀄리브리움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델타 G는 0이고 토탈 엔트로피 0이고 그죠? 그럼 뭐 한다? 가만히 된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게 멀티페이즈든 리액션을 하든 다 똑같아요. 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뭐 대학원생들은 아니겠지만 학부생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발열 반응은 자발적이야. 흡열 반응은 비자발적이야. 그럼 그 발열과 흡열이 뭔데? 그게 뭔데? 그때 말하는 그 에너지가 뭔데? 그게 뭐라고? 걔의 정의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란 말이에요. 케미컬 포텐셜.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언제나 요 그래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절대적인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 최대로 낮아지는 게 뭘까를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어느 순간에 가스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고, 어느 순간에는 솔리드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고, 어느 순간에는 리퀴드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을 수 있겠지. 근데 요 사이는 뭐냐 이거죠. 요 사이는 뭐죠? 그죠? 요 사이 딱 여기 요 프레셔가 딱 결정되면 뭐 랜덤한 프레셔가 있겠지만 랜덤 프레셔를 내가 여기다 라고 내가
선택을 하면 temperature는 당연히 pressure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로 고정되는 요 포인트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솔리드의 chemical potential이랑 가스의 chemical potential이 같다. 그죠?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랑 얘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리퀴드와 가스가 동시에 존재하고 여기서는 리퀴드와 솔리드가 동시에 존재하고 여기서는 세 개가 모조리 다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한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케미컬 포텐셜이 얼마나 낮은지 최저로 떨어지는 최소화된 케미컬 포텐셜을 갖고 있는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고 이때 요 라인들은 얘네 둘, 요 페이지와 요 페이지가 혹은 요 세 페이지가 모두 다 케미컬 포텐셜이 같은 굉장히 특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깁스 페이지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깁스 페이지 룰 맞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페이지 룰이 맞네요. 페이지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 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겸 자, 여러분 이 페이지 룰은 뭐냐면 요러한 어떤 페이지가 변할 때 베리어블이 몇 개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룰이에요. 베리어블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요때는 P와 T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요때는 P가 결정되면 그죠? P가 결정되면 T는 무조건 이때여야 되죠. 무조건. 그렇지 않나요? P가 결정되는데 T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솔리드와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는 명제가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리드와 가스가 케미컬 포텐셜이 같으려면 같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투 페이지가 존재하려면 공존하려면 얘와 얘 중에 하나는 베리어블인데 하나는 아니다. 얘네들의 인디펜던스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때는 3중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B와 T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뭐야? 이때는 베리어블이 2개야. 이때는 베리어블이 1개야. 이때는 뭐야 그러면? 베리어블이 없죠? 그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없죠? 변화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그죠? 이때는 그냥 이 물질의 특성이요. 이 물질의 고유점. 그래서 우리 2장인가 할 때 이 트리플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relative pressure, relative volume, relative temperature를 가지고 그때 반델발스 이퀘이션 다시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왜? 얘가 이 물질의 고유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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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페이지가 아니고 베리어블이 몇 개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리어블이 2개면 면, 베리어블이 1개면 선, 베리어블이 없으면 점, 베리어블이 3개면 당연히 볼륨을 표현해야 되겠지. 이 그래프에서는 적어도. 그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베리어블이 도대체 몇 개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베리어블을 의미하는 단어로 F를 씁니다. independently, freely 움직일 수 있는 베리어블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수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에 뭐가 있을 거야. 페이지가 몇 개 있지 지금? 지금 페이지가 몇 개 존재하지?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가 존재하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몇 개냐?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축이 몇 개냐? 여기에 컴포넌트가 몇 개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뭐다? 결국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숫자다. 그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몇 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알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도대체 몇 개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몇 개냐? 이미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컴포넌트가 뭐죠?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컴포넌트랑 컨스티튜언트의 차이를 알아야 돼. 컴포넌트와 컨스티튜언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성분이죠, 성분. 둘 다 성분인데 도대체 이 성분은 뭐고 이 성분은 뭐냐? 얘가 인디펜던트 컨스티튜언트예요. 성분은 성분인데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성분, 이게 컴포넌트예요. 자, 봅시다. 자, A, 어떤 물질이 A 플러스 B가 뭐 C가 됐다 라고 칠게요. A 플러스 B가 C가 됐다. A는 뭐 솔리드였고 B도 솔리드였고 C가 가스였어. 라고 하면 얘네는 페이지가 하나, 둘, 셋, 세 개 페이지가 갖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컴포넌트다. 컴포넌트는 뭘까? 컴포넌트 A, B, C 컴포넌트 세 개잖아. 그죠? 지금 물질 세 개잖아요. 그죠? 얘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세 개야. 그러니까 컴포넌트 세 개란 말이야. 그죠? 그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이 세 개야. 그러면 컨스티튜언트가 세 개예요. 오케이? 성분이 세 개잖아요, 지금. 얘와 얘 성분이 세 개예요. 근데 컴포넌트는 뭐예요? 컴포넌트? 자, 여기서 사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퀄리브리엄이어야 돼요. 이퀄리브리엄이어야지 얘네가 전부 다 존재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간다 하면은 결국 한쪽으로 가서 하나만 남고 나머지 없지 지금. 그죠? 그냥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일 때 얘네가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였을 때 이게 만족되면 얘도 여기 존재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각자 다른 컨스티튜언트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야? 컴포넌트라는 건 인디펜던트 컨스티튜언트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얘가 나타났어. 얘는 그래 있어. 얘는 있단 말이야. 그지? 얘를 만들었는데 뭐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었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얘랑 얘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정해지잖아요. 그죠? 얘가 H2야. 얘가 H2O야. 그럼 얘는 뭐야? 헬륨이야? 탄소야? 뭐야 얘는? 얘는 산소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그죠? 얘는 절대 인디펜던트하지 않아. 그죠? 맞나요? 그죠? 요런 이퀄리브리엄 리액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퀄리브리엄하는 릴레이션십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퀘이션에서 자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xyg 뒤쪽부터 가니까 헷갈리네. a 플러스 b 플러스 바꿀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A, B, C, D, E, F야. 그러면 여기서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5개죠. 그죠? 무조건 하나는 빠진다. 그죠? 다른 거는 모르잖아. 얘네 다 결정돼도 얘네들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사실. 얘 때문에 얘가 바뀌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다 결정지으면 하나는 무조건 하나. 얘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컨스티튜언트 개수, 컨스티튜언트 얘를 보통 S로 씁니다. S. 그러면 컨스티튜언트가 S만큼 있다면, S개 있다면 컴포넌트는 몇 개 있어야 돼? S-1 그쵸? S-1 있으면 되죠? 그쵸? S- 이퀄리브리움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십의 개수요. 그죠? 얘가 하나만 있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이 전체 멀티플랑, 물론 컴포넌트가 하나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컴포넌트 하나면 그냥 이건 1이야. 1이고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일반화된 수식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스티튜언트가 저만큼 있으면 컴포넌트의 개수는 관계식 이 릴레이션십이 이 이퀄리브리움 릴레이션십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그 안에 멀티플한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만큼 하나의 릴레이션십에서 하나씩 컴포넌트는 무조건 빠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컴포넌트 C라고 하면 이 C는 S 마이너스 저 릴레이션십의 개수니까 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C, 이게 뭐죠? C가 뭐야,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는 얘네, 이제 S로 생각하면 하나는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게만큼은 어차피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게 고정되면 어차피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 무시해야 되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꼭 생각해야 될, 꼭 제대로 필요한 그런 베리어블로서 작동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요 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결국에 컴포넌트라는 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시스턴트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이용할 거예요. C. 알겠죠? 이제 C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죠? C를 이용할게요. 그러면 컴포넌트 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생각을 또 해봅시다. 생각을 또 해볼게요. 자, 제너럴라이즈 된 걸로부터 스페시픽한 부분으로 갑시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면 지금 F라는 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알려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컴포넌트가 인디펜던트 컨스티튜언트였잖아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컴포넌트라는 거 알려면 인디펜던트인지 모르겠고 인디펜던트인지 맞는지 모르겠고 그냥 컨스티튜언트가 몇 개인지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의 릴레이션십이 몇 개인지를 알아내서 빼줬어요. 그죠? 컴포넌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밸류인 컴포넌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인디펜던트 컨스티튜언트인데 컨스티튜언트의 개수 전체에서 그죠? 얘네를 만드는 관계식, 얘네가 확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식 몇 개인지를 빼주면 이게 인디펜던트한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베리어블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죠. 똑같이 계산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넘버를 왜 못 써? 넘버 오브 베리어블에서 빼기 넘버 오브 이퀘이션의 개수를 빼주면 그러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number of variable이 몇 개냐? number of variable이 몇 개죠? 이게 중요하죠. 네? number of variable 몇 개죠? number of variable? 아까 variable 몇 개였죠? variable? PT였잖아요. PT. variable 2개. 그죠? variable 2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컴포넌트가 하나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하나인 상태잖아요. 컴포넌트가 하나인 상태에서 variable을 더 따질 의미가 없어요. 2개야 다. 2개요, 2개. 그냥 2개로 끝이에요. 2개로 끝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가 여러 개야. 그죠? 컴포넌트가 여러 개야. 지금 현재 컴포넌트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컴포넌트가 여러 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서? 컴포넌트가 여러 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컴포넌트의 분율이 중요해져. 그죠? 컴포넌트의 분율도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냐, 얼마나 존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여기에 A, B, C라는 독립된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 몇 개인데 B는 얼마큼인데 C는 얼마큼인데 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A는 얼마큼 있고 B는 얼마큼, C는 얼마큼인데 그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가 얼마큼 있는지 알면 C가 얼마큼 있는지 알아요. A, B가 얼마큼 있는지 알면 C가 얼마큼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variable 몇 개다? C 마이너스 한 개가 더 추가돼야 된다. 그죠? 그죠? C 마이너스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independent variable을 생각한다면, variable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number of variable을 생각한다면.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얘네 컴포넌트, 얘네가 이제 얼만큼 이제 분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분율이 뭐에 따라 달라요? 페이지에 따라 달라요. 그죠? 얘네가 세 컴포넌트가 있는데 어떤 애는 고체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기체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액체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따라 분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페이지 각자에 대한 분율 정보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페이지에 따라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나서 equilibrium relationship에 대한 이퀘이션의 개수를 빼야 돼요. 그죠? equilibrium일 때 relationship의 개수를 빼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이 relationship을 생각해 볼게요. 이 relationship이란 건 결국에 뭐예요? relationship이 뭐야? 자,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페이지가 있다. 알파, 베타, 감마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relationship 제일 많아. 제일 많은 상태를 생각해 볼게요. 제일 많은 상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원래 처음 말했던 그 싱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페이지를 생각해 봅시다. 싱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페이지를 생각해 보면 뮤라는 게 있어요. 뮤라는 건 결국에 얘는 P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예요. 그죠? 그죠? 근데 알파 페이지에 애가 P와 T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냥 얘가 싱글로 있을 때, 얘가 그냥 존재할 때, 이런 애가 그냥 얘 펑션으로 뮤야. 그래서 뮤라는 애는 이렇게 표현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때 얘네의 독립변수 몇 개야? 독립변수 몇 개죠? 어떤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뮤라는 펑션인데, 이 뮤라는 펑션은 P와 T와 관계가 있어. PT로서 결정이 돼. 그럼 이때의 독립변수 몇 개요? 2개지.
앞서서 말한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프레셔와 템퍼러처가 독립변수예요. 그죠? 프레셔와 템퍼러처 독립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퀘이션을 하나 더 넣을 거야. 이퀘이션 하나 더 추가할 거야. P는 T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이퀘이션 추가했어. 얘랑 연립했어. 자, 이제 독립변수 몇 개요? 얘가 얘를 결정해버리니까, 혹은 얘가 얘를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하나가 되겠죠. 똑같은 일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얘랑 같아. 알파 페이지에서 PT 이렇게 한 거랑 베타, 동일한 PT에서, PT가 동일하죠, 여기서. 이 이퀘이션에 동일해요. PT가 동일할 때 알파 페이지나 베타 페이지가 같아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 이퀘이션이 P와 T의 릴레이션십을 확정해버리잖아요. 그죠? P와 T의 릴레이션십을 안 쓸 때, 이때는 P와 T가 독립이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P와 T의 릴레이션십이 생겨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하나가. 그죠? 지금 요거 하나 썼다고 요거 하나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때 페이지 몇 개요, 지금? 동일한 PT에서 이 at constant P, at constant T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PT를 가정한다면 요때 페이지가 몇 개예요, 지금? 페이지 2개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2개 있으니까 독립변수가 몇 개 빠져? 하나 빠졌잖아요, 지금. 페이지가 2개 있으니까 독립변수가 하나 빠졌어요, 그죠?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프레셔, 이 템퍼러처에서 페이지가 하나, 둘, 세 개 나타난다는 건 이때의 케미컬 포텐셜, 이때의 케미컬 포텐셜, 이때의 케미컬 포텐셜 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이퀘이션 몇 개야? 릴레이션십 몇 개 생긴 거예요, 지금?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세 개가 아니죠?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고, 얘네랑 얘랑 같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애들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인 릴레이션십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독립적인 릴레이션십이 몇 개예요? 우리가 인디펜던스라는 거 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 인디펜던스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때 독립적인 이퀘이션 몇 개요? 2개. 얘랑 얘랑 같다고 해서 얘랑 얘랑 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얘랑 얘랑 같다는 하나, 얘랑 얘랑 같다가 하나, 얘랑 얘랑 같은 건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면 무조건이야. 이건 변수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독립적인 이퀘이션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결국에 요렇게 세 개가 붙어 있다는 건 x 플러스 y는 1이야. 근데 xy는 3이야. 이렇게 연립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랑 y가 둘 다 고정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베리어블이 있어요? 이 이퀘이션에서? 이 이퀘이션의 베리어블은 몇이에요? 0이잖아, 0. 다 결정됐는데 뭐. 그죠? 그죠? 페이지가 이렇게 n개의 페이지가 있으면 그러면 몇 개의 이퀘이션이 생긴다? n개의 페이지가 있으면 몇 개의 이퀘이션이 생겼나? n-1. 그죠? 그죠? 그래서 p-1의 릴레이션십이 생겨요. 언제? 컨스턴트 p, 컨스턴트 t에서 페이지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죠? 3중점. 자, 3중점. 아까 3중점 있었죠? 3점. 3점은 페이지 몇 개예요, 거기서? 3개. 그럼 이퀘이션 몇 개야? 2개. 그죠? 맞죠? 맞죠?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죠? 요걸 빼주면 돼요. 빼기 p-1을 해주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요 페이지의 요 이퀘이션이 뭐마다 달라질까? 컴포넌트마다 달라요.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해줘야 돼. 이 컴포넌트, 저 컴포넌트, 요 컴포넌트.
이렇게. 그래서 얘는 C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면 뭐죠? 이 2는 뭐죠? 프레셔 템퍼러처. 그죠? 요 2는 프레셔 템퍼러처예요. 얘는 다른 베리어블. 어떤 베리어블? 분율. 컴포넌트의 분율의 정보예요. 요걸 하면 플러스 PC 마이너스 P. 그죠? 요건 뭐죠?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의 개수요. 그죠? 멀티플 컴포넌트가 존재할 때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의 개수요. 그죠? 이게 뭐야? 마이너스 CP 플러스 C.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거 지워지죠. 그죠? 요거 지워져.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F는 2 플러스 C 마이너스 P. 그죠? 저게 뭐다? 저게 페이즈 룰이에요. 알죠? 그럼 이걸 제너럴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싱글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싱글 컴포넌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가 솔리드, 여기가 가스, 여기가 리퀴드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 페이즈 룰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반적인 상황, 여기 페이즈 몇 개? 자, 여기서 보면은 컴포넌트는 싱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이에요. 그죠? 그러면 F는 그냥 3-P예요. 그죠? F는 그냥 3-P예요. 자, 여기 페이지 몇 개?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잖아요. 페이지가 1개일 때 그러면 P는 1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베리어블 몇 개? 2개. 베리어블 2개니까 당연히 면으로 나타나요. 그죠? 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죠? 이때가 전부예요. 모든 면이요. 그죠? 선은 면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면이에요. 전면. 그죠? 근데 요때, 요 선으로 나타날 때, 요 특수한 선으로 나타날 때, 이때는 몇 개? 페이지가 몇 개? 페이지가 2개. 그죠? 뭐, 솔리드 게스든, 리퀴드 게스든, 리퀴드 솔리드든, 어쨌든, 페이지는 2개. 페이지가 2개면은, F는 몇이야? F는 1이에요, 1. 그죠?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베리어블이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하나만 정하면 고정이다, 무조건.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타난다? 당연히 선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점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점을 두두두두두두두 찍으면, 그죠? 내가 이걸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에 프레셔는 결정됐으니까 점을 두두두두두 찍으면 당연히 그게 연속적이라면 선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페이지가 몇 개죠? 페이지가 3개.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3 빼기 3이니까 0. 0은 뭐야? 베리어블 0이야. 뭐야? 그게 무슨 의미야? 완전히 정해져 있다. 내가 못 바꾼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바꾼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게 알파 페이지고 이게 베타 페이지고 이게 감마 페이지고 뭔가 다른 페이지가 여기에 뭔가 생긴다. 에타라는 페이지가 생긴다. 라고 하면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예요? 지금 페이지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되면 페이지 4개 있죠, 지금. 페이지 4개 있죠. 페이지 4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리어블이 몇 개야? 페이지가 4개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이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다이어그램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4개의 페이지가 한 점에 있다. 그럼 이때 베리어블 몇 개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여기 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야? 지금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야?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가 이 식을 끌어온 이유는 이 식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f라는 숫자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왜냐하면 베리어블이 마이너스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죠? 허수 같은 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끌어온 이유는 이 이퀘이션의 가장 중요한 노션은 뭐냐면 페이즈는 3개까지다. 페이즈는 3개까지 겹칠 수 있다. 이게 이 이퀘이션의 제일 큰 노션이요, 사실. 만약에 페이지가 4개 이상 막 겹친다. 그럼 무슨 의미요? 컴포넌트가 하나일 리가 없어. 왜요? 컴포넌트 하나면 안 되니까. 여기가 4가 되려면 컴포넌트 2개면 가능하겠지. 그죠? 그런 하나의 점이 생길 수 있겠지. 여기가 2면. 그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페이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컴포넌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3중점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4중점을 볼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트리플 포인트밖에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페이지 룰은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비단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인디펜던시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언제나.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디그리 프리덤을 말하는 거예요. 디그리 프리덤 여러 가지 어떤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베리어블의 개수, 어떤 페이지에 따른 이퀄리브리엄에서의 페이지도 디그리 프리덤이 존재할 수 있고 무브먼트도 디그리 프리덤이 존재할 수 있고 근데 이 페이지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디그리 프리덤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알겠죠?